예, 15번째 강의 대리행위의 하자 들어가겠습니다. 민법 제116조는 제1항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제2항에서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를 본인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대리인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에서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등이 문제되는 때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위 1항이 의미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1항은 본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상대방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받은 경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 계약은 제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여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1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을 보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제2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대리인이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데, 이 항이 1항과 다른 점은 바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의 범위를 특정한 것이 다른 점이 되겠죠.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계약은 제 대리인이 잘 알지 못하고 잘못한 계약이니 무효로 합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116조 제2항의 규정인데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본인이 위임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제 대리인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위 2항의 내용이 되겠죠. 즉 116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리행위에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 원칙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위 11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본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계약이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대리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앞서 조문에서 배운 바대로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를 표준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 원칙대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이 이중매매를 하여 배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인의 능력 보겠습니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리인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대리의 효과 보겠습니다. 대리의 효과로서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본인의 대리인이 상대방과 맺은 계약에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대리에 있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복대리인 들어가겠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본인이 있고 이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한 사람이 바로 복대리인인데요. 이때 복대리인의 성질은 말 그대로 대리인인데요. 그렇다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인가 하면 바로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바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나 그 선임 권한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며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보겠습니다.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데요. 이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한 것이 바로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본인이 있고 위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꼭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굳이 대리인 자신이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선 판례와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판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 교통 등 입지 조건, 오피스텔의 용도, 관리 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 보겠습니다. 민법 제122조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며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권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원칙대로만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이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리제도에 따르는 상대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무권대리를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 형성에 관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무권대리란 위와 같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라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인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권대리의 의의까지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표현대리부터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